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벤트 또 있어요. 네, 끝까지 봐주세요. 네, 이벤트에 재미가 붙어가지고요. 제가 드리는 즐거움, 네, 주는 기쁨이란 말 있잖아요.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출판사를 돕기 위해서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집에 계셔서 고생하시는, 우리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님들께는 책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오늘도 책 선물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수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그 중에서도, 네, 우리의 마음을 늘 무겁게 하는 서술형 평가, 특히 국어나 사회나 과학 정도 같은 거, 원래 조금 텍스트가 있는 과목들에서는 서술형 평가가 이해가 된다. 서술형 평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수학에서 정답이 또렷하게 숫자로 나와 있는 그런 문제를 서술형으로 그 풀이 과정을 쓰시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서술형이기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수학이잖아요. 그쵸? 물론 정답이 하나는 아닐 수가 있어요. 풀이 과정까지, 그러니까 정답까지 가는 길에 다양한 풀이 과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양한 방법, 두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게 정답이 될 수는 있지만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국어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예시라고 표현이 된 경우가 많아요. 정답지를 이렇게 보면요. 저희도 문제집을 보거나 아니면 아이들 그 평가 자료 같은 것들이 이 나라에서 교육청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의 예시를 보여주고 그것의 답안의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답안에다가 정답이라고 표현을 해놓지 않고요. 예시라고 표현을 해놔요. 그 말은 요런 느낌, 요렇게 쓰면 정답이지만 이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 요런 느낌으로 쓰면, 네, 의미가 통했으면 정답으로 간주한다라는 뜻이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게 써야 하는 서술형 문제라 하더라도요,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서술형 문제, 수학에서는요,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 과정을 쓰고 정답을 구하시오. 풀이 과정을 써서 해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에서부터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과정을 조금 소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한테도 굳이 이 과정을 강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도 굳이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었어요. 귀찮거든요. 뭘까요? 네, 공책에 푸는 거. 문제는 이렇게 있어요.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문제가 있는데 그걸 공책을 펴놓고 공책에다가 풀이 과정을 직접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쓰고 거기다가 답까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엄청 귀찮아요. 왜 귀찮냐면요. 얼핏 그냥 곱하기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아무리 문제가 길어도 결국 뭐 곱하기 뭐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경우에는요,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서 답을 써도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답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공책에다 풀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공책에다 풀어가는 식을 쓰고 답을 쓰고 식을 하나하나 풀어서 쓰고 식을 쓰면서 그 식만으로 표현이 되지 않을 때 그거를 문자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수학 서술형 평가를 대비하는 그냥 똑같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술형 평가는 또 특징이 문제도 깁니다. 긴 문제인데요. 긴 문제만 공책에다가 쓰면 되지 않나요? 서술형 평가 문제집, 서술형 문제집, 서술형 문제 시험 대비로 나온 문제집만, 네, 거기 나온 긴 칸 안에 풀이 과정을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만나야 되는 모든 문제들은요, 서술형 평가 문항 따로, 그다음 단답형 문항 따로, 주관식 문항 따로, 객관식 문항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얼핏 객관식이나 단답형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를 제시해 놓고 풀이 과정과 정답을 쓰시오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할 거예요. 점점 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교육청, 지역 교육청마다 그 권장 지침이 다르기는 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역 교육청이요, 어느 정도 다니냐면,
저희 이제 그 교육 정책을 만들어 갈 때요, 지역 단위로 학교에서, 아니, 나라에서 전체적인 지침을 주면요, 그거를 각 지역 교육청에서, 네,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어떤 합의해서 다시 한번 정책을 각 학교로 내려보내는데요. 그 단위가 서울시 교육청, 대구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이런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이런 모든 지침들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부분과 각 지역 교육청마다 따로 지침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요. 서술형 평가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 평가를 시행하고 권장하는 분위기는 맞지만 그 비중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좀 다른데요 라고 느끼실 때가 있는 이유가, 저는 경기도 교육청 출신 교사고요. 네, 저희 아이들도 경기도 교육청에 다니고 있고 저는 계속 경기도 교육청 소속되어 있는 학교만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좀 들을 기회는 있지만 정확하게 제가 근무하고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타 교육청의 상황들과 좀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큰 지침은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요, 서술형 평가의 비중은 점점 올라갈 거예요. 현재는 60%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어느 학교는 100%까지도, 네, 어떤 학교는 아직 60%에 한참 못 미치는 정도로, 네,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될 거고요. 초등에서 서술형 평가 비중이 낮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대비하는 거는 사실 중등, 고등이잖아요. 그쵸? 초등에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이왕 공부하는 거 중등에서도 조금 더 쓰임새 있게, 중등에서도 좀 이왕 공부하는 거 중등까지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이게 단순히 뭐 중학수학, 고등수학을 선행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중고등학교의 공부의 바탕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왕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있다면 말이죠. 서술형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귀찮습니다. 문제의 집이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정답을 쓰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굳이 공책을 마련해서 옆에다가 식과 답을 쓰는 과정을 공책에 쓰라고 한다. 굉장히 귀찮아할 거예요. 그런데 해야 돼요. 네.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의 마음을 돌려서, 네. 또 한참 또 조근조근 또 했죠.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며, 이렇게 했을 때 너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며,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공부시키는 과정이 강압적으로 명령하느냐, 설득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만드느냐, 싫지만 하겠어요 라고 하게 만드느냐, 이거 사이에서 늘 고민되시죠. 네,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좀 설득하는 노력을 해볼 것이냐, 또 어디서부터는 내가 좀 강압적으로 갈 것이냐, 어디까지 참아줄 것이냐, 어디부터는 조금, 네, 참지 않고 좀 강하게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죠. 저는 공책에 쓰는 부분이 그랬습니다. 아이는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문제집을 그냥 꾸준하게 풀고 있는 상태였고요. 저는 공책에다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먼저 키우신 선배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서술형 평가를 어차피 대비를 해야 한다면 초등 때부터 공책에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느낀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살던 지역에 이제 주변 중학교 수행평가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문제지를 본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역시 그 동네 사는 선배 엄마한테 들었는데요. 네, 도덕 수행평가 문제가 행복의 가치를 논하시오 였대요. 네, 수업 시간에 도대체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도덕 교과서에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문제는, 네,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걸 위해서 행복의 가치를 외워서 써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기본적인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은 들어가야 되지만 결국에는 내 주장을 글로 표현하는 거,
글의 중요성이 너무나 강조되고 있어가지고요. 네. 아,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은 글쓰기에 관한 책 이벤트 있어요.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글쓰기가 너무 강조가 되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글을 잘 써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잘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글쓰기라는 능력이 얼마나 절실한가,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정말 초등 시기에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아이는 그래서 공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을 보더니 저희 남편도 이게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서 저희 남편이 이제 6학년 맡았거든요. 올해 자기 반 아이들은 공책에다가 이제 풀리도록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입시 그리고 공부를 이왕 한다면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입시 경향에 맞춰서 네. 그리고 아이들이 식과 답을 잘 정리해서 공책에 잘 정리해서 쓰고 네,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이 문제를 다시 검산할 때, 그러니까 내가 잘 풀었나, 제대로 풀었나 확인할 때도 필요하고요. 네, 서술형평가 대비는 뭐 물론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막 갑자기 막 공책을 마련을 하시고 막 오늘부터 여기다 풀어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저의 영상을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이 그런 역효과를 오히려 내고 완전히 떠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에서 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와서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요, 아이랑 대화가 완전히 잘 되는 상태에서 공부 습관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넣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막 연산을 풀기 시작하고 이제 수학 문제집을 한쪽 한쪽 예쁘게 풀고 있는 아이한테 갑자기 공책을 놓고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하는데 서술형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는 이제 수학을 그만하고 싶어져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기 위해서 제발 욕심내지 마시고요. 엄마만 알고 계세요. 먼저는 엄마 알고 계신 상태에서 아이가 이제 조금 수학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맨날 하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요, 그때 슬쩍 들어가시면 되고요. 언제 들어가셔도 늦은 거 아니에요. 네, 엄마 마음만 안 조급하면 돼요. 저희 아이 6학년 돼서 이제 공책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정리해보니까 이제 자기도 자기가 풀었던 그 흔적, 풀었던 기록을 보고 있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시 되짚어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공들여서 전략적으로 기분 좋을 때 공부 잘해서 막 칭찬 막 쏟아붓고요. 그때 슬그머니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책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가서 설득해서 기분 좋게 설득해가지고 이제 갱신이 오케이 서로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갑자기 체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글쓰기 정말 중요하죠. 요즘 우리 매생이 친구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점점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상만 쳐다보고 안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 이렇게 인증한 거 보면 너무 우리 아이랑 수준 차이 나서 속상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모두 이게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모두에게 지금 다 좋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그렇게 하나하나 비교하고 속상해하면서 언제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의 속도대로 가야 되잖아요. 네. 속상하시기도 하고 비교되기도 하시고 또 아이 그런 모습 보면서 안 그래도 지금 기운도 없는데 더 무력하게 느끼시기도 하실 거예요. 네. 절대 욕심 안 내시면요, 가실 수 있고요. 아이가 읽기와 쓰기라는 기본을 다지는 시기, 지금은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공을 좀 더 들여주세요. 네, 잘 하실 거라 믿고요. 오늘의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엄마들을 위한 책이에요. 제목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글쓰기가 만만해지는 하루 10분 메모 글쓰기. 네. 제목만 봐도 되게 쓰고 싶죠. 저는 이 책을 받자마자 엄청 빨리 읽었어요. 글쓰기는 뭐 워낙에 제 관심사기도 하고요.
글쓰기가 어떻게 하면 만만해질까? 저는 글쓰기를 우리 친구들한테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정말 빠르게 훅다 읽어버리고요. 네,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증정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역시나 증정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메모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는 글쓰기가 만만해진다는 거. 우리 어머님들 글쓰기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듯이 우리 엄마들도 그렇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글쓰기가 조금 만만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루 10분. 네, 그래서요.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글쓰기에 관심 없었는데 한번 써볼까? 네, 그렇게 그냥 가볍게 응모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번 당첨되신 분들은요, 이제 더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3일간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아니에요. 3일 안에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이벤트 담당자님께서 네, 추첨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연락하셔서 주소랑 이런 거 받아서 출판사에 넘기면 출판사에서 책 보내주시고 이 과정이 전체가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일단 댓글 달아주시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네. 저는 또 열심히 많은 이벤트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크게 바라는 거 없잖아요. 공짜로 책 한 권 얻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쵸? 네. 그렇게 또 오늘 하루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이 연장될 것 같아서 연장된다고 하죠? 네. 많이 우울합니다. 그래도 우리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힘든 상황 같이 이겨나고 있잖아요. 이 상황들 우리 웃으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벤트 신청 댓글 남겨주시고요. 수학은 공책에 푸는 거다 기억하시고 절대 욕심내지 않고 가겠다라고 저에게 다짐해 주세요. 네. 아이가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라는 다짐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